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강한 연구는 자료를 참 많이 쓰는데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바빠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농담이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썼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자료가 이제 NDR 훅인데 제가 요새 이제 다시 대면 미팅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매크로 얘기하는 거 이제 약간 뒤로 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남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만나서 따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할 때 보면 그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뭐 다 나왔으니까 삼바 같은 거 실적 잘 나왔잖아. 엄청 컨센서스 다 비용 커트 해가지고 잘 나온 거잖아. 네, 맞습니다. 어제 아모레 실적 잘 나왔는데 아모레도 비용 커트 잘해가지고 잘 나왔고 뭐 이런 걸 찾고 또 하나는 좀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 한전 같은 게 급등하는 게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좋아질 거. 근데 사실 오늘 아침 발표하신 GW 중해제약도 사실 이게 계속해서 좀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쳐지는 건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근데 NDR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직접 매니저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느낌이 오지. 그래서 괜찮아요? GW. 되게 이제 악재들이 작년까지는 좀 있었는데 그 악재들이 일단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무슨 이렇게 막 그거 세무조사 있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네, 세무조사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뭐 5개년치 정기 세무조사 추징금도 이제 작년에 125억 원 일회성으로 다 나갔고요. 거기에 이제 재고자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좀 처리해야 되는 재고들도 있었고 그 외에 좀 10년치 쌓였던 재고자산을 몇 년 동안 걸쳐서 다 지금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문제 조정이나 추징금도 다 이제 냈고 거기에 이제 창고 자물료도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다 냈고요. 이제 거기에 차입금 상환이 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신용 등급 상향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완전 턴어라운드가 뭐냐면 막 그 적자나고 이런 회사가 이제 돌았을 때 턴어라운드, 뱃머리를 돌린다는 의미인데 작년에 일단 그쵸.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너무 미미했고 그러니까 올해 좀 의미 있게 변화 쓰는 건지. 네, 뭐 작년에도 그래도 뭐 300억 정도 그래?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서 2020년도에 이제 적자였는데 그 정도 나왔으면 좀 제약사 치고는 크게 턴어라운드를 한 거긴 합니다. 이 재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네, 이거 10억 원. 10억 이라서. 원. 그래, 맞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는 작년보다 2배 이상은 영업이익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만 봐도 멀티플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도 이제 제약사 치고 굉장히 지금 싼 편이고요. 거기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사이드가 조금 있는 회사다 보니 바이오텍이 아닌데 이제 캐시카우도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되면서 거기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좀 애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진전이 계속 보일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괜히 제가 말을 시켜서 두서없이 됐는데 그럼 딱 정리해서 들어볼게요. JW 중에 NDI랑 기업이랑 어느 것부터 할까요? 전에 이게 사실 일찍부터 좋다고 하셨었거든. 그래서 2월 달에 그 자리부터 볼까요? 네. 2월 달 거는 이제 악템라라고 코로나 중증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3월 1일부터 건보 적용되기 전에 이제 하나 작성한 자료고 이제 저번 주쯤에 4월 달에. 네,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이미 했습니다. 이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영업이익이 왜 개선되냐라고 여쭤보시면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라이선스 인으로 가져온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서 원료 내재화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로 인한 영업이익 개선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로 같은 경우도 작년에만 700에서 800억 정도 나왔고 이번 연도에는 800억 정도 이상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리바로 제시라고 복합제가 또 있어요. 고지혈증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고령화 진행되면서 커지고 있고 단일제가 옛날에는 훨씬 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복합제 쪽으로 좀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제에 이제 리바로 제시라는 복합제까지 작년 말에
출시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올라와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원래 자체 생산하기 전에는 뭐 40%대였는데 이제 원가율 10% 초반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매출이 커지면서 원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연도에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에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좀 성장이 더딜 수 있지 않냐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리바로 말고도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가 있어요. 아까 나 이거 듣다가 아침에 이게 되게 독특했었는데. 네, 이제 혈우병 치료제인데 햄리브라가 로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혈우병 치료제인데 1분기에만 1조 1,120억 원 정도 판매했어요, 로슈가. 근데 이게 YY로 한 30%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 혈우병 시중에서 이렇게 원래 피하 주사를 하는 것들도 거의 없고 투여 빈도도 4주에 1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대비 훨씬 빈도가 낮다. 그리고 지금 효능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효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로슈도 좀 판매가 급성장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국내 독점 판권을 갖고 있는 중해제약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햄리브라도 라이선스 인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타 의약품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큰 성장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수액제가 옛날에는 중해제약한테 있어서 좀 영업이익을 좀 견인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액주 부분도 그냥 같이 올라와 주면 그 부분도 이제 리오프닝 관점이잖아요. 이제 영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1차였던 이제 술자리가 2차까지 늘어나고 3차까지 늘어나면서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액제를 많이 찾게 되신다. 그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점으로 지금 3월, 4월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새 제약줄 중에서 하여튼 리오프닝 관련된 것도 좀 찾는 분위기인데.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홍식 연구원도 이번에 다시는 동국제약 다시 한번 꼭 한번 콜라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네. 이것도 좀 수액이 이게 그거랑 해당이 되나 리오프닝으로? 저는 어느 정도 그래? 보셔도 다들 된다고 다 생각하는 리오프닝. 게 그래? 네, 뭐 당연히 로컬 병의원 방문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이제 전문의약품 매출도 상승하고 있고요. 병상 뭐 입원 환자 늘어나고 수술 날짜 많이 잡히면서 수액제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 늘어나면서 수액제에 대한 선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없지 않아요.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볼 때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사이드를 보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해제약이 제약사 중에서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아토피 치료제 레오파마라는 이제 후시딘 파는 회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토피 치료제를 라이센스 아웃한 이력이 있는데 그 임상 이상이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로 인한 마일스톤이 한 200억 정도 유입이 가능한데요. 이제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좀 더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한 뭐 영업이익 플러스는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AI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후보물질 발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라이센싱 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NDR의 반응을 뭐 이런 네. 내용도 중요한데 NDR 반응이 듣고 나서도 분위기가 괜찮았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한데 괜찮았어요 분위기?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요즘 좋아하는 스타일의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하방이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제약사가 사실 재미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파이프라인들의 추가적인 애로 가능성이라든지 라이센스 계약이 가능하다는 건 또 이거 새로운 흥미로운 점이네. 네, 왜냐면 이미 2번이나 그러니까.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임상 진전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강한나 있습니다. 연구원 이 바이오텍 쪽에 굉장히 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은 사실 주가 측면에서 참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숫자로 뻔한 기업이니까 제약 탑픽이라고까지 제목을 적어놓으셨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냥 정말 숫자 나오는 걸 찾는 분위기라면 부합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사실 다른 종목들도 좀 할까 했는데 좀 집중해서 나눠서 기업 하나하나를 좀 파고들려고 하니까 이 정도고 자주 다음에 또 와서 다음 종목 차. 오늘 또 일정 많은데 이 강하나 연구원도 이제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발표할 때 발표 그렇게 하지 마. 정도에서 해.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름보다도 1%도 기가 안 죽는 친구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열심히 하고 중요한 장 나도 잘 볼게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함께 고민하시죠.